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피부의 생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모발의 구조, 그리고 피부와 모발의 상태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크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바깥층부터 표피, 안으로 들어갈수록 진피, 피하, 지방이었습니다. 머리카락, 즉 모발 역시 하나를 뽑아서 그 단면을 자르면은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바깥부터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입니다. 1회 국가자격시험에서는 모피질이 그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모발의 생리 구조입니다. 손톱을 포함해서 모발은 그 표피세포로부터 변화된 피부 부속 기관입니다. 몸의 보호 목적이고요. 피부의 최외곽층인 각질층에 주성분과 같은 케라틴, 각질로 구성되어 있죠. 이 케라틴은 피부 각질층에서 유래한 연성 케라틴과 모발 손톱 등에서 유래한 경성 케라틴이 있는데요. 이는 아미노산 일종인 시스테인의 함유량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경성 케라틴은 시스테인 함유량이 높은데요. 이 시스테인은 아미노산의 한 가지로서 환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결합은 굉장히 결합력이 굉장히 세서 강한데요. 그래서 경성 케라틴의 경우 강한 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발이나 이 손발톱 같은 경우는 피부의 그런 그 각질층보다는 좀 더 강하죠. 일반적으로 모발의 수는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일 성장이 0.3에서 0.4mm 정도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림에서 이 모발은 크게 피부 표면으로 드러난 모관과 피부 내부로 들어가 있는 모근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모발을 감싸고 있는 모발 주머니, 모낭이 있습니다. 모발의 성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모관에 있는 모든 세포가 모구의 임계선에서 윗방향으로 바깥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그 모발의 제일 가운데 층에 있는 모수질, 그 다음에 모피질, 그리고 모표피 및 내모근초로 각각 분리 성장하면서 모발 케라틴을 형성하게 됩니다. 모발의 사이클은 크게 세 가지, 3기로 나누는데요. 성장기 약 5에서 6년 정도 되고요. 퇴행기는 2, 3주, 그리고 휴지기는 2, 3개월에 걸쳐 일어나게 됩니다. 모발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발은 그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외곽층인 머리카락의 표면인 그 모표피, 큐티클이라고도 하죠. 비닐 모양으로 겹쳐져 있고요. 그 모피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발에 10에서 한 15% 점유를 하고 있고 두께는 한 0.1에서 1 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그 케라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딱딱하지만 그 무리한 브러싱 등으로 마찰에 이런 게 약해서 잘 손상이 되기도 합니다. 외측부터 에피, 엑소, 엔도, 큐티클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2년간에 걸쳐서 이 큐티클층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모피질인데요. 그 모피질은 코덱스라고 합니다. 모발의 심이라고도 하죠. 모발의 85에서 90%를 점유하고 있고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발의 부드러움이나 상쾌함, 강함을 결정합니다. 특히 멜라닌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모발의 색을 결정한답니다. 염색을 할 때 바로 이 코덱스, 모피질의 그 염색제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모발의 탄성과 강도도 주고요. 모발의 질도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위죠. 모수질은 모발의 중심부의 공간인데요. 벌집 모양의 세포라고 합니다. 모발에 따라 가지고 모수질의 유무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모발의 결합입니다. 모발은 크게 네 가지의 결합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모발은 케라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이 단백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아미노산입니다.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아미노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아민기와 또 카르복시기가 축합 반응, 즉 물을 떨어뜨리면서 CONH, 즉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인데요. 하지만 그 모발의 과연화라든지 열 작업으로 절단되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테인 결합인데요. 시스테인 결합은 그 황해 결합입니다. SS. 그래서 그 모발에 웨이브를 줄 때
이런 그 황해 결합을 깨거나 결합을 시켜서 모발에 웨이브를 주는 데 관여하는 결합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염결합인데요. 모발은 pH가 4.5에서 5.5 사이에서 가장 안전적인 이온 결합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결합인데요. 수소 결합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수소, H가 관여된 결합입니다. 모발의 전체 힘은 이런 70%의 수소 결합에 관여를 한답니다. 모발은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일반적으로 80에서 85% 정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분이 10에서 15%, 모발의 색상을 결정하는 멜라닌이 3에서 4%, 지질이 1에서 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발은 시스틴이 14에서 18%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틴도 단백질의 일종이죠. 이 시스틴은 모발의 가소성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모발의 웨이브나 스트레이트성 모발을 만들 때 시스틴 결합을 끊거나 다시 재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발 케라틴의 금속 결합력으로 외부 환경에서 오는 금속 이온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모발의 인장 특성인데요. 모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케라틴 그리고 그 폴리펩타이드 결합은 강한 인장 특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 습도에 따라 모발의 수분 함량이 많게 되면은 모발의 기력이 나빠지거나 만약에 적게 되면은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모발의 흡습성에 따른 현상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피부 모발의 상태 분석입니다. 피부 모발의 상태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노화가 진행되면서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화는 크게 자연노화와 광노화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피부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기능 저하와 위축성 변화로 인해서 선천성 피부 현상으로서 세포수가 감소하거나 두께의 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피부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모발 속에 있는 멜라닌 세포 역시 점진적으로 소실이 되면서 모발의 백색화가 진행이 되고 또한 모낭수도 감소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모발의 직경이 가늘어지거나 느리게 성장하는 현상이 자연노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광노화를 보면은 햇볕 속의 자외선에 의해서 세포가 노화되는 후천성 피부 현상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일시적으로 두터워지거나 특히 탄력 섬유가 손상돼서 탄력 섬유증이 유발되며 주름, 건조, 거친 피부, 과색소 침착, 피부암 등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모발의 경우에는 태양광선에 노출되게 되면 모발은 건조해지고 강도가 감소되고 표면도 거칠어지고 또 색깔도 상실하고 딱딱해지고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태양광선에 의한 모발의 광화학적 분해로 인해서 모발 단백질과 멜라닌에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이 자외선 영역대에서 이런 광노화를 주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피부 노화에는 어떠한 징후들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피부 주름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피부가 이완이 돼서 처짐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광택이나 윤기, 매끄러움이 감소되고 탱탱함이 저하가 됩니다. 살결도 거칠어지고 피부 주름도 또 흐트러집니다. 또 깊은 주름, 잔주름 형태가 심화가 되겠죠. 색소 침착반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황색을 띠기도 하고 또 모발에서는 두발이 감소하고 탄력이 없어지고 또 대머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백발이 증가하고요. 눈썹이나 깃털들이 길어지고 손톱이 거칠어지거나 희고 탁해지고 망곡이 강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피부 상태 분석입니다. 피부 상태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개인의 피부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개별적으로 피부 상담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 개별 피부 상담은 또다시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문진, 두 번째가 촉진, 세 번째는 견진입니다. 문진은 말 그대로 고객과의 질문을 통해서 피부 상태를 판별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고객의 나이를 묻는다든지 과거 병력이라든지 피부관리 유무, 또 직업, 라이프 스타일 등등을 묻는 방법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할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 필수겠죠. 두 번째는 촉진인데요. 고객의 피부를 만져보거나 눌러봄으로써 피부 상태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피부결 상태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거침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부를 쓰다듬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탄력 상태, 즉 피부의 팽팽한 정도를 나타내는 팽악 같은 경우는 엄지와 검지로 눈 밑에 피부를 집어 올려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는 피지 분비량, 손에 묻어나는 기름기 양을 측정하고요. 피부 두께는 아프지 않게 가볍게 찝어봅니다. 또 탄력 섬유의 긴장도로 엄지검지로 볼 근육을 잡아당겨서 측정하는 그런 장력 측정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민도, 스패츌라로 가볍게 피부에 십자를 그어서 턱이나 이마 부위의 예민도를 측정합니다. 세 번째는 견진인데요. 볼견, 보는 거죠. 육안으로 보거나 또는 피부 미용기기를 이용해서 피부 상태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안색, 즉 앞면의 얼굴색과 부분적인 색의 분포도를 살펴보고요. 각질 상태는 하얗게 들떠 있는지 부분으로 살펴봅니다. 건조한 상태는 피부가 거칠어 보이는지 등으로 살펴보고요. 피부결은 피부가 곱거나 거친 상태를 살펴봅니다. 모공 크기는 모공의 크기를 살펴보는 거고요. 피지 분비 상태는 피부의 번들거림 정도로 확인을 합니다. 주름의 부위와 상태는 이마나 눈가, 입가, 팔자주름 등을 살펴보고요. 색소 침착 상태는 색소 침착 부위와 상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모세혈관 상태는 모세혈관의 상태 유무를 살펴보고 트러블 상태는 트러블의 부위 및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봅니다. 피부 분석용 피부 미용 기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피부 표면의 정확한 특성이나 주름 색소 모공 크기 등을 자세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전문 기기를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드램프나 확대경, pH 측정기, 유수분 측정기 등이 그러한 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부 상태 분석 두 번째 방법인 기기 측정을 통한 분석입니다. 피부 보습은 그 코네오미터라는 기기를 통해서 피부 수분 함유도 변화를 평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피부 탄력은 큐토미터 등의 기기를 통해서 피부에 음압을 가했다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를 측정하고요. 피지 분비 조절은 시브미터를 통해서 피부 단위 면적당 피지의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셀룰라이트 감소,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셀룰라이트 부위를 사진 촬영 후 평가하고요. 다크서클은 피부의 멜라닌 양을 평가하거나 피부 밝기 평가, 피부 색을 평가해서 분석합니다. 피부 혈행은 미세 혈류량을 측정하거나 또 색차기를 통해서 피부의 붉은 정도를 반영하는 측정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게 되고요. 붓기 완화는 3차원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평가하거나 피부 층별 수분 측정을 통해서 그 눈두덩이나 안면 볼 부위, 종아리 부위 등을 측정 평가하게 됩니다. 이번 장표는 피부 유형에 따른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피부는 크게 5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먼저 정상 피부 또는 중성 피부를 얘기할 수 있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정상 피부나 중성 피부는 가장 이상적인 피부고 유수분 밸런스가 아주 잘 맞춰져 있죠. 탄력이 좋고 윤기가 잘 흐르고 피부결이 섬세하고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피부톤이 맑습니다.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이 없고요. 혈액순환이 좋아 피부색이 맑습니다. 모공이 작고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피부죠. 건성 피부입니다. 피지선의 기능 저하와 한선, 보습 능력의 저하로 유분 함량과 수분 함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유분이 부족해서 또 피부의 수분을 보유하지 못하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많고요. 피부가 얇고 피부결이 섬세하고 모공의 크기가 작습니다. 잔주름이 쉽게 생기고 노화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고요. 수분이 부족해서 각질이 쉽게 들뜹니다. 탄력이 없으면 세안 후 매우 당기고 건조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성 피부입니다. 피지선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겠죠. 또 항진되어서 피지가 과다 분비되는 피부 타입을 의미하고요. 각질층의 피부가 두껍고 피부결이 곱지 않습니다. 여드름이 발생되기 쉬운 피부이고요. 모공이 넓습니다. 건성 피부에 비해 잔주름은 없지만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깊고 굵은 주름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화장이 잘 지워지고요. 또 피부가 칙칙하고 색소 침착이 빠릅니다.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배출되거나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피부이죠. 복합성 피부입니다. 얼굴 부위에 각기 다른 피부 유형이 공존하는 피부 타입을 의미하고요. T존은 지성 또는 여드름 피부, U존은 건성 또는 민감성을 나타내는 피부 유형이 많고요. U존은 지성, T존은 건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감성 피부인데요. 피부가 건조해서 당기는 경우가 있고 환경이나 온도에 민감합니다. 모세혈관이 확장되기 쉽고요. 피부 조직이 얇아서 특정 부위의 피부가 붉어지거나 염증이 나타나는 피부입니다. 자극에 의한 색소 침착이 쉽게 생길 수 있고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알레르기, 홍반, 수포, 두드러기 등이 발생하기 쉬운 피부입니다. 모발의 상태 분석입니다. 모발은 노화뿐만 아니고 다양한 원인으로 손상이 오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자연노화나 광노화 통해서 모발의 손상이 오게 진행이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 모발의 손상이 오게 되겠죠. 물리적 손상, 브러싱이나 커트 불량, 헤어 드라이어 등을 통해서 모발의 표면이 손상이 됩니다. 화학적 손상, 펌이라든지 컬러링, 스트레이트닝 등 그 화학적 그 성분들을 통해 가지고 모발의 내부 조직이 손상이 되지요. 또 다이어트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을 통해서 영양 공급 부족, 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오고요. 또 겨울철에 건조나 자외선 등의 자연 환경을 통해서 환경적인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발 손상의 원인들로 인해서 모발 상태는 모발의 최외곽인 모표피부터 손상이 오기 시작해서 모피질로 진행이 되고요. 더 심해질 경우에는 갈라지는 모라든지 또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 차트는 건강한 모발에서 그 목표피와 모피질이 손상된 형태와 또 갈라지는 끊어진 모의 형태로 나타난 손상된 모발의 그 사진을 해상의 그 디지털 카메라 또는 그런 세미나 10 같은 그런 고성능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건강한 모발은 표면이 그 큐티클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면들이 여러 겹으로 매끄럽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스트레이트나 또 염색이나 건조에 의한 그런 손상된 모발들은 이 표면이나 그 안에 있는 피질의 형태들이 전부 다 손상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해진 경우에는 모발 형태가 끊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 모발의 생리 구조에 대해서 주요 부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피부와 모발 구조와 관련된 용어들의 의미 그리고 피부 모발의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 내용이 피부 모발의 전 부분을 잘 설명드리고 커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학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